자, 일단은 일단 이따가 해설이랑 다 줄 건데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리는 조금 애매한 문제들 먼저 풀이를 좀 하고 가볼게. 번호 무작위로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아무나 불러라. 12번 12번 내신형 문제로 우리가 몇 번 많이 했던 3차, 2차, 1차 문제죠. 자, 3차, 2차, 1차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을 먼저 세우는 게 첫 번째 단계. 3차가 항상 먼저야. 3차. 자, 그래서 fx를 x-1의 제곱, 그 다음에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가 존재할 것이고, 나머지가 rx가 나올 건데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2차 2야.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c로 놓는다는 게 첫 번째 단계. 그럼 3차를 활용하는 거는 다 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2차.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2차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겠죠. 2차. 자,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는 x-7이래. 근데 여기에 두 개의 항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나누어 떨어져. 그래서 요 식이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7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요 2차식과 요 2차항의 개수는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2차를 가지고 미지수 3개를 미지수 하나로 바꾸는 요런 작업을 하는 게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내신 때 많이 했죠. 그 다음에 1차. 자, f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4다. 그러면 우리는 f의 3이 4라는 걸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3 집어넣으면 얘가 사라지고 3 집어넣으니까 얘가 뭐가 되지? 4의 2네? 맞나? 3 집어넣으면 4에 맞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여기서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값은 2. 우리가 구하는 rx는 이렇게 미지수 3개 말고 하나로 해서 금방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은 얘가 rx니까 r에 마이너스 1을 구하시오 라고 되겠네. 그러면 8 마이너스 8이니까 답은 0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 나머지 정리해서 나왔던 3차, 2차, 1차 문제 다 까먹었네. 중간고사 범위라서. 다음 17번 가봅시다. 행렬. 그래, 행렬 한번 해보고 싶었다. 요번에 행렬 나오지 않을까, 그치? 뭐 쉬운 걸로 나올지 요런 정도로 문제가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17번에서는 일단 A, B가 주어져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얘부터 가야 돼. 얘부터. 얘를 전개했을 때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 처음에 B가 하나 있지. 그 다음에는 A, B가 있겠네. 그러면 이렇게 돼서 A, B가 계속 곱해져. 그러면 A, B가 몇 개 곱해지냐면은 요렇게 n번 곱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A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괄호 묶인 거는 계속 그 순서대로 A, B, A, B, A, B n번 곱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래서 문제를 해석하는 게 저게 첫 번째고, 그런데 딱 봤더니 그럼 A와 B를 저렇게 계속 곱해야 되겠습니까? 봤더니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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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BA, BA 이렇게 해서 BA가 몇 번 있는지만 판단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얘는
BA의 몇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형사가? 플러스 오케이.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성분의 합이 얼마다? 513이 이렇게 나오겠다는 뜻이네. 아, 그러면 우리는 A, B를 할 필요 없이 BA만 하면 되네. 자, BA라는 것을 B부터 가야 되니까 1, 1, 0, 1. A, 1,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됐죠? 그러면 행, 열 곱하니까 1. 그 다음에 행, 열 곱하니까 0. 그 다음에 행, 열 곱하니까 0. 그 다음에 행, 열 곱하니까 얘가 2가 돼버리네. 됐니? 그러면 우리는 BA의 제곱. 이거 혹시 기억하니? 얘들아, 어떤 C 행렬이 A라고 할까? 내가 행렬할 때 해줬는데 1의 자리에 어떤 다른 숫자가 오면은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도 똑같이 지수로 가는 요런 조. 그 다음에 어떤 D라는 행렬이 만약에 0의 자리에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그 D를 N제곱하면은 지수에 가는 것이 아니고 A죠? AN 요렇게 온다는 것을 내가 저번에 필기에서 뭐 한 적은 있어? 자, 직접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제곱하면 2의 제곱이 나오는지 가봐야 되겠죠? 1002 1002 저거 알면 이건 엄청 빨리 할 수 있어. 행, 열 하니까 1 되죠? 행, 열 하니까 0 되고 행, 열 하니까 0 되고 행, 열 하니까 2의 제곱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는 n 플러스 1제곱을 했으니까 BA의 n 플러스 1제곱을 했으니까 여기는 1, 0, 0, 2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모든 성분의 합은 따라서 1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제곱이 513이네. 그러면 요 놈이 512가 돼야 되네. 따라서 2의 9제곱이 510이니까 n 값은 8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요거는 좀 잘 기억해 놓자. 모의고사 나올 때마다 행렬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필기가 되는 대로 다음 문제를 갈게. 됐나 본데? 또 있니? 승리 얘기해. 15번. 그래. 자, 3차 다항식이 쟤를 인수로 가질 때 다음을 만족한다. 뭐 정수 A, B는 두 개의 부호가 똑같네. 그 다음에 N은 자연수이다. 이런 조건이 나왔네, 그지?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적어볼게. X의 세제곱. 아, 여기는 괄호를 칠 필요가 없네. 인수로 가진다는 것은 나누어 떨어진다. 자, 우리는 개수 비교를 통해서 최고 차의 개수 얘 때문에 당연히 여기 x가 와야 될 것이고 상수항 마이너스 6 때문에 마이너스 3이 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러면 2차항의 개수 a라는 것은 2차항의 개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해서 2차항의 개수니까 n-3.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 b라는 것은
1차항의 개수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3n 요렇게 곱해가지고 플러스 2 요게 만들어졌네.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가조건으로 가보는 거야. 일단 정수 AB인데 A 곱하기 B라는 것이 즉 n-3이랑 마이너스 3n 플러스 2랑 얘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n-3 3n-2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n 값이 나오겠네. 그러면 n 값은 3분의 2보다 크고 3보다 작네. 그럼 따라서 아이고 n 값은 1 또는 2 이렇게 되겠네. 아, 그래서 모든 b 값의 합이래.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b 값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또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따라서 합하면 마이너스 5라는 답이 있네. 정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왜? 풀었는데 틀렸어요. 아, 이렇게 다 풀었어? 네? 아니 그거 문제를 풀었는데 다 틀렸어요. 아, 진짜? 점수를 오늘은 내지 말자. 그냥 2회는 점수 낼 거야. 2회는 1회는 하지 말자. 또 좀 쉬운 것 같은데, 일단 또 좀 쉬운 것 같은데 왜 잘 안 되지? 이런 것도 없나? 13번이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거 풀어본 기억 없나? 이거 자이스토리 1등급 모의고사 내가 프린트 줬을 때 거기에 있던 문제야. 이게 왜 13번에 있지? 잘못 짜집기 한 거지 뭐. 얘는 20번이나 뭐 19번이나 20번 이런 정도까지 있을 수 있는. 자, 우리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이것도 알 수 없는 2차 함수가 존재하네. 일단은 알 수 있는 게 동아야, 얘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니? 해가 는영이 없잖아. 모르겠어요. 요거 고3 끝날 때까지 나온다. 2차 함수. 외워둬야 돼. 그래서 축은 3이란 뜻입니다. 아, 나왔다. 아, 그 얘기는 반갑다. 아만 나와도 돼. 기억만 나오면 돼. 아, 저거 있었지? 이런 거. 자, 그럼 축은 일단 3인데 아래로 볼록일지 위로 볼록일지는 잘 모르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를 가볼게. 요걸 가지고 요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일단 축은 3이니까 fx는 2차의 개수도 모르죠? 요거 하고 가자. 두 번째. 이렇게 낼게. 자, 절대값 f의 f의 6을 우변으로 넘긴 거밖에 안 돼. 절대값 씌운 거는 항상 0 이상이란 거 아니? 절대값 씌운 값은 항상 0 이상이 되겠지. 그러면 절대값 씌워서 부호 반대한 것은 항상 0 이하가 되는 거야. 근데 0 되는 경우는 거의 문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F1하고 F5의 높이가 똑같은데 F6하고는 높이가 반대다. 이런 식으로 나오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일까 위로 볼록일까를 먼저 판단해 줘야 돼.
한 칸 더 가서 자, F1하고 F5의 높이가 똑같지? 그 다음에 F6의 부호 반대. 그러면 요 딱 가운데, 딱 절반에 여기에 X축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니?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얘를 가지고는 요 식을 만드는데 그냥 다 소모를 해서 끝난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는 요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가봐야 되겠죠. 일단 얘는 그림을 판단하는데도 사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A, B가 미지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에 관련된 걸 해야 돼. F에 1 집어넣었더니 그 다음에 플러스 절대값 F에 6 이렇게 나오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요거 가보자. 0에서부터 7까지의 fx의 최대값이 2분의 19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0은 요거보다 한 칸 이쪽에 있지. 그럼 5보다 한 칸 이쪽에 있으면은 요 높이에 하고 똑같아야 되겠네? 여기가 0이야. 그럼 7은 여기 있으니까 요런 정도가 되겠지? 그러면 0에서부터 7까지 이렇게 되는 범위에 요 값이 2분의 19다라고 이렇게 딱 나오겠네. 괜찮죠? 자, 그러면 f에 7 집어넣어버리면 16a 플러스 b 요거 했을 때 2분의 19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런데 그러면 절대값이 어떻게 풀려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잘 봐. 여기가 지금 F6의 높이야. 그럼 F6은 플러스야. 그래서 이 절대값을 그냥 그대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연립하면 A 값하고 B 값이 나오니까 결국 F의 4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정도 해석해 볼게. 마무리해 보시고. 틀렸네. 와, 이렇게 씨. 14번 넘기지 말고 14번 좀 가봐. 확률이 지금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거든. 14번 답 나온 사람. 3번 아닙니다. 5번도 아닙니다. 또 다른 답 있는 사람. 2번. 2번도 아닙니다. 응? 1번 정답이다. 와, 우리 승리 맞췄네. 동호야, 왜 승리 맞추면 안 돼? 신기하다. 그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 죽는다, 너. 그렇게 쳐다보는 이유가 뭔데? 너무 잘해갖고. 잘해갖고? 그런 의미면 괜찮지. 오늘 같이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숙제가 없는 날이, 숙제가 없을 것 같은 날이 있는 날들은 평면 좌표부터 해서 실전 마무리, 서술형 이런 걸 좀 풀어야 돼. 적당량을. 네. 알겠죠? 그냥 마냥 숙제가 없다 생각하면 안 되겠지, 고등학생인데. 자, 가볼게. 14번. 조금만 문 열어놓을게. 환기를 좀 시키자. 왜 이렇게 공기가 답답하지? 먼지가 엄청 많은데? 자, 7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1, 2, 3, 4, 5, 7, 11 이거를 일렬로 나열해서 저런 A1부터 A7까지의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그 6개가 바로 이웃하는 숫자들의 곱을 했을 때 가장 최대값을 K 이렇게 되겠대. 얘는 다 이해됐죠?
이렇게 곱하면 8, 4, 7, 77, 그 다음에 33, 15. 그 중에 최대값은 그러면 77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은 최대값이 55가 된다는 것은 5와 11이 이웃해야 된다는 뜻이네? 민기 이해됐니? 네. 그런데 5와 11이 이웃해. 떨어지면 안 되지. 그런데 안 되는 건 뭐야? 여기에 7이 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일일이 하려면 저게 지금 A1부터 A7까지 자리가 잡혀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가 하면 되겠니? 이렇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에서 그렇지 5, 11, 7 이렇게 이웃해버리는 경우 그러면 무조건 다 상관없는 거잖아. 7이 11 옆에 올 수 없는 거니까. 괜찮니?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5, 11 몇 팩? 2팩.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은 숫자 1, 2, 3, 4, 7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를 나열하는 거 몇 팩이 되겠니? 6팩. 그러면 6팩이 얼마니? 720. 720. 그럼 2 곱하기 720은 얼마니? 1440. 와, 민기밖에 없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11을 가운데 두고 5와 7이 양옆에 있다? 그렇게 되더라도 5와 7이 얘가 자리 바뀔 수가 있겠죠? 여기도 2팩이 들어가. 그 다음에 옆에는 1, 2, 3, 4. 얘를 한 묶음으로 판단했으니까 이 5개가 나열되는 5팩. 그러면 2팩은 2, 5팩은 120. 그러면 얘는 24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빼버리면은 최종적인 정답은 120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80. 곱하기 아닌데? 120이잖아. 좀 곱하기 2. 240 맞잖아. 답이 잘못됐는데? 3번 맞는데? 내가 답을 잘못 체크했나? 1200 맞습니다. 3번. 미안하다. 확인시켜줄게. 여기 1200을 딱 구해놓고 답을 1번을 체크해버렸다. 헐. 내가 이렇게 풀었어? 3번이잖아 너도. 비슷해 방법이? 똑같이 풀었어? 승리 좋다 말았다. 큰일 났네 이거. 답을 바꿔야 되겠네. 진짜 나 1200 나왔다. 확인시켜줘서. 라라라. 근데 집에 가서 이거 남은 거는 그래도 좀 숙제로 풀어와야 돼. 할 때 20번은 해볼 가치는 있다. 어렵지 않다. 20번은 이 모양이 한 4가지 경우가 있어.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우리 색칠하는 거, 이웃하는 거는 다른 색으로 칠한다. 이런 거 있지. 그거하고 같은 종류의 문제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 19번. 19번? 19번은 직선의 방정식을 범위 안 들어가는데 왜 얘가 나왔지? 나 이거 직선의 방정식을 풀었는데? 요거 아닌가? P를 구할 필요 없지 않나? 요거 이렇게 접은 거잖아. 4. 그럼 여기가 일단 난 요렇게 했거든? 얘가 지금 4,0이지.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였지? 여기가 길이가 몇이니? 3. 여기가 8,3이지. 그리고 요 거리도 3이 되겠네? 그래서 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해가지고 y는 m x-4 맞죠? 그러면 0은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m. 그런데 요 8,3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3이다라고 해서 m 값을 그냥 찾아버렸거든. 그래서 8,3 사이의 거리 d해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 8 집어넣으니까 절대값 4m 마이너스 3. 이렇게 했을 때 거리가 3이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해서 구하면 m 값이 뭐 나오냐면 7분의 24가 나온대. 그래서 여기에 y는 7분의 24 x-4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는 8,6이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도 당연히 8,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8을 집어넣어 봤더니 4 7분의 4, 4, 16 4, 2, 8 96인가? 그러면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오.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되겠지? 그럼 얼마 나오나? 답이? 아, 14K를 하래. 7분의 54가 나오는데 14K. 그게 K 값인데 14K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 나오네, 그치? 근데 이게 직선의 방식이 범위 안 들어가. 씨, 어떻게 해야 돼? 아니, 1학기 때 범위가 뭐야? 2차 함수, 부등식, 도형 파트는 이거밖에 없는데?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 다 사용해. 모의고사는 서술형이 없잖아.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본 사람 있나? 닮은 거 아니면 피타고라스인가 있는데. 근데 닮음이 될 게 없던데? 요거는 합동이잖아, 그지? 그럼 뭐 하고 이거 하고 닮음이 나오는 게 있어야 되거든? 여기는 90도가 맞아. 여기도 90도고 얘도 90도야. 점 x x. 그랬을 때 이 각도가 뭔지를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난 닮음도 안 되더라. 일단 뭐 20번 해볼만 하고 21번도 해볼만 하던데. 근데 다른 거는 솔직히 요 1회에서는 다른 거는 다 해볼만 한데, 와, 30번이 경우가 엄청 많아. 시기예요. 이렇게까지 하고 뒤에 또 넘어가서 더 있어. 30번은 그래도 좀 생각해볼 사람들은 생각해보시고, 물론 이걸 그래프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래프로 했을 때 해설을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나는 다른 치환을 이용하는 방법을 했거든. 30 역시나 킬러 같은 그런 것들이 하나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킬러 2개 틀려도 92점이면 정말 잘한 건데. 그러나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내가 해설하고 내 손풀이는 다 줄 거야. 일단 그렇게 해서 금요일까지 조금 더 생각을 해와 보시고, 모의고사 문제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해서 중요치 않게 생각하면 안 돼. 모의고사 문제는 풀면 풀수록 그냥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지는 거라서 엄청 좋은 거야. 뭐 시험 범위에 있는 이런 수몇식만 계속 푼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날 봅시다. 아니, 금요일, 나 요일 다 까먹었어.